안녕하세요. 사연을 읽다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4세, 결혼 30년 차 주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경험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상상도 못하실 일이 제게 벌어졌거든요. 지난 6개월 동안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30년 동안 믿고 살아온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정말 가관이었어요. 젊은 여자를 만났으니까 이혼해달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결말을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그 남편이 제게 무릎 꿇고 돌아와 달라고 빌고 있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대학교 동기로 만나서 결혼했어요. 남편은 회계사였고 저는 은행에서 일했어요. 결혼 후에는 제가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어서 남편 뒷바라지에 전념했죠. 아이 둘을 키우면서 정말 힘들었지만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남편 사업이 어려울 때도 제가 친정에서 돈을 빌려다가 도와줬고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며 모든 걸 알뜰하게 관리하면서 살았어요. 30년 동안 남편 한 번 제대로 해준 적이 없다는 소리 들은 적 없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남편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많다면서 집에 없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휴대폰도 예전보다 훨씬 자주 보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남편이 운영하는 회계 사무소가 요즘 일이 많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별로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 초부터는 정말 심해졌어요. 집에서도 계속 휴대폰만 보고 제가 말을 걸어도 대충 대답하고 밤에도 늦게 들어와서 바로 잠들어 버리더라고요. 한 번은 남편 휴대폰에서 메시지 소리가 계속 나길래 깨워서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남편이 화를 내면서 자기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월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저녁 먹으면서 진지한 표정으로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중요한 사업 얘기인가 싶어서 귀 기울여 들었는데 나온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 이제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보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30년 동안 충분히 함께 살았으니까 이제는 서로 자유롭게 살자는 거였어요.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조심스럽게 이혼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남은 인생을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가정에 매여서 살았는데 이제는 진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30년 동안 가정에 매여서 산 건 저라고요. 남편은 직장 다니면서 자기 일하고 술 마시고 골프 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가정에 매여 살았다고요? 그럼 30년 동안 집안일하고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한 저는 뭐가 되는 건가요? 남편한테 그렇게 따졌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당신도 이제 자유롭게 살면 좋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이들도 다 컸으니까 이제는 각자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남편이 펄쩍 뛰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단순히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의 직감이라고 할까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에 남편 휴대폰을 몰래 확인해 봤어요. 평소에는 절대 그런 일을 안 했는데 그날은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휴대폰을 켜보니까 제가 모르는 번호로 온 메시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메시지 내용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메시지 내용이 연인 사이에나 주고받을 법한 것들이었어요. 보고 싶다. 언제 만나냐. 이런 식의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상대방 이름이 여자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30년 동안 믿고 살아온 남편이 정말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이혼까지 요구할 정도로 심각한 관계였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 나이였어요. 메시지 내용을 보니까 29살이더라고요. 남편보다 27살이나 어린 여자였어요. 저보다는 25살이나 어렸고요. 저는 그날 밤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배신감이 너무 컸어요. 30년 동안 헌신한 게 이런 결과라니요. 다음 날 아침에 남편한테 따졌어요.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안다고. 이제 그만 숨기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어요. 남편이 처음에는 발뺌을 하더니 결국 인정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회사에 새로 들어온 직원인데 처음에는 그냥 직장 선후배 관계였는데 자꾸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자기를 이해해준다고, 자기 말을 잘 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누군가한테 인정받는 기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30년 동안 저는 남편을 이해 안 해줬다는 건가요? 남편 말을 안 들어줬다는 건가요? 남편한테 그렇게 따졌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과는 다른 느낌이라는 거예요. 나이도 어리고 에너지도 넘치고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럼 30년 동안 늙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지겨웠다는 소리네요? 젊은 여자가 좋아서 갈아타고 싶다는 소리잖아요. 남편이 그런 건 아니라고 변명하면서도 결국 하는 말은 이혼해달라는 거였어요. 그 여자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 정말 절망했어요. 30년 동안 제가 뭘 위해서 살아왔나 싶었어요. 청춘을 바쳐서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고 그렇게 헌신한 게 이런 결과라니요. 하지만 그때는 아직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뒀는지도 남편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남편은 제가 울면서 매달릴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아니면 이혼 조건으로 얼마 안 되는 위자료나 받고 쫓겨날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어요. 30년 동안 속으로 많은 준비를 해왔거든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에요.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대응을 시작했어요. 남편이 상상도 못할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울고불고 매달리는 대신 차분하게 대응,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축적해온 제 나름의 무기들이 있었거든요. 우선 남편에게는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갑작스러운 요구라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 달 정도 여유를 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제가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줄 알고 흔쾌히 승낙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먼저 제가 은행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서 우리 가정의 재정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모르는 사이에 저는 이미 많은 것들을 준비해 두고 있었어요. 결혼 초기부터 제가 따로 모은 돈이 있었거든요. 남편 몰래 조금씩 적금을 넣고 펀드도 가입하고 부동산 투자도 해뒀어요. 처음에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시작한 거였어요.
남편이 사업을 망하거나 아프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에서 시작된 거였죠. 그런데 그 준비가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요. 30년 동안 모은 돈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남편이 생활비를 줄 때마다 조금씩 빼서 모은 돈, 명절에 받은 용돈들, 아이들 축의금으로 받은 돈들을 모아둔 게 상당한 금액이 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제가 친정에서 물려받은 땅도 있었어요. 결혼할 때 아버지께서 혼수로 주신 건데 그 당시에는 별로 가치가 없었지만 지금은 개발로 인해서 값이 많이 올라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제가 남편의 사업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30년 동안 남편 일을 도와주면서 회계 처리며 세무신고며 많은 걸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관리하는지, 어디에 얼마의 자산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세금을 처리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때로는 남편보다 제가 더 자세히 알고 있는 것들도 많았어요. 남편에게 시간을 달라고 한 그 한 달 동안 저는 정말 바쁘게 움직였어요. 우선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을 받았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 중에서도 특히 재산 분할에 능한 변호사를 선택했어요.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서 제가 준비해둔 자료들을 보여줬어요. 남편의 사업체, 재정 상황, 부동산 현황, 은행 계좌 내역 등등을 정리해서 가져갔어요. 변호사가 정말 놀라더라고요. 보통 이혼을 원하는 여성들이 남편의 재산 상황을 이렇게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남편이 돈 관리를 다 하니까 아내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30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사업을 키워온 사실상의 동업자였거든요. 남편 혼자 번 돈이 아니라 제가 함께 만든 재산이었어요. 변호사가 제 상황을 분석해보고 나서 아주 좋은 조건으로 이혼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있고 위자료도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제가 따로 준비해둔 게 있었어요. 남편이 전혀 모르는 비밀 무기 같은 거였죠. 사실 저는 몇 년 전부터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완전히 확신은 없었지만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은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몇 가지 증거들을 모아두고 있었어요. 남편의 행동 패턴, 이상한 지출 내역, 수상한 전화 통화 시간들을 일기처럼 기록해뒀어요. 또한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좀 애매한 부분들도 있었어요. 세금 처리를 할 때 약간씩 편법을 쓰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도 다 기록해두고 있었어요. 물론 그때는 남편을 고발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자료를 정리해둔 거였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자료들이 중요한 카드가 되었어요.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서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그 젊은 여자와의 관계를 위해서 회사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증거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남편이 그 여자한테 비싼 선물을 사주거나 같이 여행을 가거나 할 때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명백한 배임 행위였어요. 저는 이런 증거들을 정리해서 변호사에게 넘겨줬어요. 변호사가 보고 나서 하는 말이 이 정도면 남편 쪽에서 먼저 합의를 요청할 수도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 젊은 여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봤어요. 남편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니까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알아보니까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 여자가 남편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기혼 남성들과도 비슷한 관계를 맺어온 이력이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전문적으로 기혼 남성을 노리는 타입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가 남편한테서 받은 돈이나 선물들을 SNS에 자랑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명품 가방이며 비싼 시계며 해외여행 사진이며 정말 많이 올려뒀더라고요. 저는 그런 증거들도 다 캡처해서 저장해뒀어요. 나중에 필요할 때 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한 달 동안 철저하게 준비를 마치고 나서 드디어 남편과 정식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가 되었어요. 남편은 제가 현실을 받아들이고 순순히 이혼에 응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혼 조건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 두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제게 제시한 조건은 정말 가관이었어요. 집은 남편이 가져가고 저는 전세금 정도만 받아서 나가라는 거였어요. 양육비는 아이들이 이미 다 컸으니까 필요 없고 위자료는 조금만 주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조건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30년 동안 헌신한 아내에게 이런 조건을 제시하다니요. 정말 저를 우습게 본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제 조건을 제시했어요. 남편이 듣고 깜짝 놀랄 만한 조건들을 말이에요. 우선 재산 분할부터 정확하게 50대 50으로 하자고 했어요. 집도, 회사도, 모든 자산을 정확히 반으로 나누자고 했어요. 그리고 위자료도 상당한 금액을 요구했어요. 남편이 그 말을 듣고 펄쩍 뛰었어요. 그런 조건으로는 절대 이혼할 수 없다고. 자기가 번 돈인데 왜 반씩 나눠줘야 하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때 저는 제가 준비해둔 카드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상상도 못했던 반격이 시작된 거였어요. 우선 남편의 사업이 제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30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도와줬는지, 사실상 공동 경영자였다는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 젊은 여자를 위해서 회사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증거들도 보여줬어요. 이건 명백한 배임이라고, 고발당하면 큰일 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지는 게 보였어요. 자기가 한 일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을 줄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충격적인 카드는 따로 있었거든요. 남편이 제가 보여준 증거들을 보고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진짜 카드를 꺼낼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30년 동안 준비해온 가장 강력한 무기를 공개할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혼하는 건 좋지만 제 조건에 응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경고했어요. 남편이 저를 우습게 보면서 뭘 안다는 거냐고 되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제가 준비해둔 자료들을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보여준 건 남편의 탈세 증거들이었어요. 30년 동안 남편의 회계 업무를 도와주면서 제가 발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정리해뒀거든요. 남편이 수익을 축소 신고한다거나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서 비용을 부풀린다거나 이런 식의 편법들을 써왔다는 증거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사업 초기에 어쩔 수 없이 했던 일들이었는데 나중에는 습관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일일이 기록해뒀어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숨겼는지, 어떤 가짜 영수증을 썼는지 모든 걸 상세하게 정리해뒀거든요. 남편이 그 자료들을 보더니 얼굴이 새파래지는 게 보였어요. 자기가 한 일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충격적인 자료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두 번째로 보여준 건 남편이 그 젊은 여자 때문에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을 부당하게 대우한 증거들이었어요. 그 여자를 특별 대우해 주려고 다른 직원들한테 불이익을 준 사례들을 정리해뒀어요. 승진해서 밀어준다거나 업무량을 덜어준다거나 반대로 다른 직원들한테는 과도한 업무를 부담시킨다거나 이런 식의 불공정한 처우들이 있었어요. 저는 남편 회사 직원들과도 가끔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회사 분위기에 대해서 들어둔 것들이 있었어요. 직원들이 은근히 불만을 표현하는 걸 제가 다 듣고 있었거든요. 세 번째로 공개한 건 정말 결정타였어요. 남편이 그 젊은 여자와의 관계 때문에 저지른 진짜 큰 실수들이었거든요. 남편이 그 여자를 위해서 회사 기밀 정보를 유출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여자가 다른 회사로 이직할 때 도움을 주려고 고객 명단이나 회계 정보 같은 것들을 넘겨준 거였어요. 저는 우연히 남편이 그런 자료들을 복사하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무슨 용도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에게 주려던 거였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회계사가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건 자격 박탈감이에요. 게다가 그 정보를 받은 회사에서 우리 고객들을 빼가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었어요. 남편이 이 증거를 보고는 정말 식은땀을 흘리더라고요. 이게 공개되면 자기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상상도 못할 마지막 카드를 준비해두고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몇 년 전부터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의심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탐정을 고용해서 남편을 미행시킨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아서 그냥 확인차 해본 거였는데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그 젊은 여자만 만나는 게 아니라 다른 여자들과도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탐정이 찍어온 사진들과 동영상들을 보니까 남편이 적어도 3명의 여자와 동시에 관계를 맺고 있더라고요. 그 29살 여자는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만난 사람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그 여자들 각각에게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여자한테는 아내와 이미 별거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어떤 여자한테는 곧 이혼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어떤 여자한테는 아내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해서 동정심을 유발시키기도 했더라고요. 정말 작정하고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탐정이 제공한 자료들 중에는 남편이 그 여자들과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들도 있었어요. 시간과 장소가 정확하게 기록된 명백한 불륜 증거들이었어요. 저는 이 모든 자료들을 남편 앞에 펼쳐놨어요. 사진들, 동영상들, 탐정 보고서, 호텔 출입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까지 모든 걸 다 보여줬어요. 남편이 그 자료들을 보더니 완전히 얼어붙더라고요. 말 그대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제 상황이 어떤지 이해했냐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한 이혼이 아닐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조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해줬어요. 재산 분할 50대 50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 그리고 앞으로 그 여자들과 완전히 연락을 끊을 것. 만약 이 조건들을 거부한다면 모든 증거들을 공개하겠다고 했어요. 탈세 증거는 국세청에, 회사 비리 증거는 관련 기관에, 불륜 증거는 그 여자들의 가족과 회사에 모두 알리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자기가 이혼하고 새 출발하려던 계획이 완전히 엉망이 된 거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변호사와 상의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흔쾌히 시간을 줬어요. 어차피 제가 유리한 상황이었으니까 급할 게 없었거든요. 오히려 남편이 변호사와 상의하고 나면 현실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남편한테서 온 연락이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이혼하자던 사람이 갑자기 왜 마음을 바꾼 건지 궁금했어요. 알고 보니까 남편이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로는 남편이 이혼 소송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온 거였어요. 게다가 탈세나 기밀 유출 같은 문제들이 공개되면 남편의 사회적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경고도 받았나 봐요. 하지만 정말 결정적이었던 건 다른 이유였어요. 남편이 그렇게 사랑한다던 그 29살 여자가 상황을 알고 나서 바로 도망가 버린 거였어요. 그 여자가 남편한테 한 말이 가관이었어요.
자기는 복잡한 이혼 소송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고, 이미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여자는 남편이 돈 많고 권력 있을 때만 좋아했던 거였어요.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발을 빼버린 거죠.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정말 충격을 받았나 봐요. 30년 결혼 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선택하려던 여자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였어요. 남편이 이혼을 포기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던 사람이 갑자기 마음을 바꾼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지나고 보니까 남편의 상황이 정말 심각해진 걸 알 수 있었어요. 우선 그 29살 여자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회사도 그만두고 연락도 두절되고 아예 종적을 감춰버린 거였어요. 남편이 그 여자를 찾으려고 이리저리 수소문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제서야 남편이 그 여자의 진짜 정체를 깨달은 것 같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가 사라지면서 남편 회사의 중요한 정보들을 가져갔다는 사실이었어요. 고객 명단이나 회계 자료 같은 것들을 복사해서 가져간 거였어요. 며칠 후에 남편한테 다른 회계 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여자가 그쪽으로 이직을 하면서 남편 회사 고객들을 빼가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정말 절망했어요.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사실은 자기를 이용해서 정보를 빼내려던 거였다는 걸 깨달은 거죠. 게다가 남편이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도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로는 이혼 소송에서 남편이 절대 유리할 수 없다는 판정이 나온 거였어요. 특히 탈세 증거들은 정말 치명적이었어요. 이게 공개되면 남편이 회계사 자격을 잃을 수도 있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남편이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걸 잃을 위기에 처한 거였어요. 사업도, 명예도, 사회적 지위도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남편이 저한테 와서 용서를 빌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정신이 나갔었다고 하면서 다시 기회를 달라고 애걸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해 줄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쌓인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거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도 확실히 알게 되었고요. 남편이 처음에 제시했던 이혼 조건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를 그냥 쫓아내고 젊은 여자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조건을 제시했어요. 이혼을 포기하는 건 좋지만 앞으로 우리 관계에는 완전히 새로운 룰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첫 번째 조건은 남편이 저지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완전히 책임을 지라는 거였어요. 탈세 문제는 자진 신고해서 해결하고 회사 운영도 완전히 투명하게 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 조건은 재산 관리를 투명하게 하라는 거였어요. 지금까지는 남편이 혼자 돈 관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걸 공개하고 함께 결정하라고 했어요. 세 번째 조건은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앞으로 30년 동안 제가 희생한 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라는 거였어요.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30년 동안 제가 포기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고요. 제 커리어도 포기하고 제 꿈도 포기하고 오직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동안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왔잖아요. 심지어 저를 버리고 새로운 여자와 살려고까지 했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겠다고 선언했어요. 더 이상 남편만을 위한 삶은 살지 않겠다고, 제 인생도 챙기면서 살겠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예전에 은행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서 재무 컨설팅 일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어요. 남편이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나이도 많은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그냥 집에서 편하게 지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30년 동안 남편을 뒷바라지하면서 쌓은 경험과 지식이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건 제 권리라고 강하게 주장했어요. 결국 남편이 제 뜻을 받아들였어요. 어차피 거부할 입장도 아니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 때문에 남편은 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재무 관련 자격증부터 새로 취득했어요. 30년 만에 다시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의외로 재미있더라고요. 남편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저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모든 일에 대해서 저와 상의하고 의견을 물어보더라고요. 특히 회사 일에 대해서도 제 의견을 많이 구하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함께 해온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조언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재산 관리도 완전히 투명해졌어요. 모든 통장과 계좌를 공개하고 큰 지출은 반드시 상의해서 결정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혼자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없게 된 거죠. 무엇보다 남편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뭘 해도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정말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면서 저를 대하더라고요. 남편이 그 젊은 여자한테 속았다는 걸 깨달은 후에는 정말 후회를 많이 했어요. 30년 동안 헌신해준 아내를 버리고 그런 여자를 선택하려고 했던 자신이 바보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해주지 않았어요. 한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남편이 진짜로 변했는지 지켜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많은 변화를 경험했어요. 제가 시작한 재무 컨설팅 일이 생각보다 잘 되고 있어요. 제 경험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30년 동안 남편에게 의존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제 힘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남편도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회사 일도 투명하게 처리하고 저를 존중해 주려고 노력하고 예전의 잘못을 만회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남편이 진짜로 변했는지 더 지켜봐야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 인생은 제가 주도적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또 벌어졌어요. 제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그 29살 여자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처음에는 누군지도 몰랐어요.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봤는데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남편과 관계를 맺었던 그 여자였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왜 갑자기 저한테 연락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 여자가 전화해서 하는 말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남편한테 연락해도 받지 않으니까 저한테 연락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를 피하고 있다면서 제가 남편한테 연락하라고 말해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남의 남편을 꼬셨던 여자가 이제 와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한다고요? 뻔뻔함도 정도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물어봤어요. 왜 갑자기 남편한테 연락하려고 하는지, 무슨 일인지 말해보라고 했어요.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자기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남편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설마 그런 일까지 있었나 싶어서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여자가 계속 주장하는 걸 보니까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남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양육비도 줘야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계속 도움을 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한테 말했어요. 그런 일은 직접 남편과 해결하라고. 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계속 부탁하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여자 상황이 정말 어려워진 거였어요. 남편 회사에서 나온 후에 다른 회계 사무소로 이직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정보 유출 문제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면서 취업이 막혔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여자가 동시에 만나던 다른 남자들도
모두 발을 빼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복잡한 상황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모두 연락을 끊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여자는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 된 거였어요. 일자리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임신까지 한 상태에서 정말 막막한 거였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편한테 기대를 걸고 있는 거였어요. 남편이 책임을 져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여자한테 냉정하게 말했어요. 남편이 그 여자를 진짜로 사랑했다면 이런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았을 거라고요. 결국 남편도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라고 했어요. 그 여자가 울면서 하는 말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아내와 이혼하고 자기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쓴웃음이 나왔어요. 남편이 얼마나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 여자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한테도 비슷한 말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진실을 말해줬어요. 남편이 그 여자만 만난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명의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더라고요. 자기만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여러 명 중에 하나였다는 걸 깨달은 거였어요. 저는 그 여자한테 조언해줬어요. 남편한테 기대하지 말고 혼자서라도 아이를 키울 준비를 하라고. 아니면 다른 선택을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갑자기 다른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저와 합작해서 남편한테서 돈을 받아내자는 거였어요.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저도 남편 때문에 피해를 봤으니까 함께 보상을 받자는 거였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남편과의 대화 녹음이나 메시지 내용들을 증거로 활용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그 제안을 거절하려고 했어요. 그 여자와 손을 잡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였어요.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제가 가진 것들과 합쳐지면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거든요. 특히 남편이 그 여자한테 한 약속들이나 거짓말들이 녹음되어 있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와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어요. 적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에 그 여자와 카페에서 만났는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 어린 아이 같더라고요. 29살이라고 했지만 사회 경험이 별로 없어 보였어요. 그 여자가 저한테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남편이 정말 능숙하게 속인 것 같았어요. 순진한 여자를 이용해서 자기 욕구만 채우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 여자가 녹음해둔 내용들을 들려줬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그 여자한테 한 말들이 완전히 거짓말이었거든요. 남편이 그 여자한테 아내가 암에 걸려서 곧 죽을 것 같다고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가 동정심을 느껴서 관계를 시작한 거였어요. 또 남편이 아이들도 이미 독립해서 가정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실제로는 둘째 아이가 아직 대학생인데 말이에요. 그런 거짓말들을 듣고 있으니까 저도 화가 났어요. 남편이 저를 이용해서 다른 여자들을 속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와 협력하기로 결정했어요. 서로 다른 목적이지만 남편한테서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이해관계가 일치했거든요. 우리는 함께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변호사가 우리가 가진 증거들을 보고 나서 정말 놀라더라고요. 특히 그 여자가 녹음해둔 내용들이 결정적이었어요. 남편이 직접 거짓말을 한 증거들이니까 법정에서 아주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변호사가 이 정도 증거면 남편이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거라고 했어요. 저한테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그 여자한테는 정신적 피해 보상과 양육비로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남편을 상대로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쌓인 모든 증거들과 그 여자가 가진 새로운 증거들을 합쳐서 완벽한 소송 준비를 한 거였어요. 그 여자와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남편이 알게 되었을 때 남편의 반응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절망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남편이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어떻게 그 여자와 손을 잡을 수 있냐는 거였어요. 아내인 제가 남편의 불륜 상대와 협력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남편한테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30년 동안 믿고 살아온 남편이 저를 배신했는데 이제 와서 아내 역할을 요구하는 게 더 말이 안 된다고요. 그리고 그 여자도 어떻게 보면 남편의 피해자라고 했어요. 남편이 거짓말로 속여서 관계를 시작한 거니까 그 여자도 저와 마찬가지로 남편한테 속은 거라고 말했어요. 남편이 그 말을 듣고 더욱 당황하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변호사를 통해서 남편에게 정식으로 통보를 했어요. 저는 이혼과 재산 분할, 위자료를 요구하고 그 여자는 정신적 피해 보상과 양육비를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남편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서류들을 받아보고 나서 정말 경악했다고 하더라고요. 요구 금액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특히 제가 30년 동안 모아둔 증거들과 그 여자가 제공한 새로운 증거들이 합쳐지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소송이 된 거였어요. 남편의 변호사도 솔직하게 얘기했나 봐요. 이 정도 증거들로는 법정에서 승산이 전혀 없다고,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 또 있었어요. 남편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면서 그 여자의 과거를 조사해 봤는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주장했던 아이가 사실은 남편의 아이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어요. 그 여자가 동시에 만나던 다른 남자들 중에 진짜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였죠.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그 여자가 저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저더러 속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와 협력할 때 조건을 걸어뒀거든요. 만약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면 양육비 요구는 포기하되 정신적 피해 보상은 받기로 한 거였어요. 어차피 제 목적은 그 여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남편한테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거였으니까요. 그 여자가 거짓말을 했든 안 했든 제 권리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결국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졌어요. 그 여자가 임신한 아이는 정말로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어요. 다른 남자의 아이였던 거였어요. 그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그 여자와의 협력 관계는 끝났어요. 하지만 그때까지 그 여자를 통해서 얻은 증거들은 여전히 유효했어요. 남편이 그 여자한테 거짓말을 해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 회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은 아이의 친부가 누구든 상관없이 남편의 잘못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오히려 그 여자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저한테 와서 애걸했어요. 이혼은 하지 말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진짜로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서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30년 동안의 결혼 생활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남편에 대한 신뢰도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무엇보다 제가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새로 시작한 재무 컨설팅 일도 잘 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이혼이 성사되었어요. 재산 분할도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졌고 위자료도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정말 많은 걸 잃었어요. 재산의 절반을 저에게 줘야 했고 회사도 큰 타격을 받았어요. 그 여자 문제로 인한 신용도 추락으로 고객들도 많이 떠났거든요. 무엇보다
사회적 신뢰를 완전히 잃었어요. 회계사로서의 신용도가 땅에 떨어졌고 동네에서도 소문이 나서 사람들 시선이 차가워졌어요. 반면에 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혼 후에 제 재무 컨설팅 사업이 더욱 번창했어요. 제 경험담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더 많은 고객들이 찾아왔거든요. 특히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중년 여성들이 많이 상담을 요청했어요. 남편의 바람기나 경제적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제 조언을 구하더라고요. 지금은 이혼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고 정신적으로도 훨씬 편해졌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많이 회복되었어요. 30년 동안 남편에게 의존하면서 잃어버렸던 제 정체성을 되찾은 기분이에요. 가끔 남편이 연락을 해와요. 다시 만나자고 정말 많이 반성했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해요. 이미 끝난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남편은 지금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도 어려워졌고 혼자 사니까 생활도 불편하고 건강도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남편 자신이 선택한 결과예요. 30년 동안 헌신해준 아내를 버리고 젊은 여자를 택하려고 했던 대가를 치르는 거죠. 저는 이제 정말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하고 싶었던 일도 하고, 가고 싶었던 곳도 가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도 만나면서 제 인생을 즐기고 있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는 게 항상 미덕은 아니에요. 때로는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도 필요해요. 특히 경제적 준비를 미리미리 해두시라고 조언하고 싶어요. 저처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자신만의 자산을 만들어 두시면 나중에 큰 힘이 될 거예요.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었고요. 이제는 정말 당당하게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